여러분,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순간 꼭 오죠. 권리 분석 다 끝내놨는데 낙찰가를 딱 보니까 고개가 절로 갸웃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가격에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차라리 시세대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을 붙잡고 왜 그 가격에 쓴 거냐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괜히 나만 모르는 무슨 비밀 공식이라도 있는 건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고수들이라고 특별한 꼼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결국 끝까지 지키는 건 단 하나, 싸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이 원칙뿐입니다. 오늘은 이 원칙을 입찰가 계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내 기준가를 세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전 물건을 보기 전 제가 먼저 하는 건 끝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일입니다. 누가 얼마에 사줄 집일지를 정하고 그 가격에서 모든 비용과 내가 원하는 이익을 뺍니다. 거주 목적이라면 2년 이상 버틸 생활비와 현금 흐름을, 매도 목적이라면 세후 목표 이익을, 사업자라면 현금 회전 속도를 먼저 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에 서면 표 한 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를 시간대로 적습니다. 취득 단계부터 볼게요. 보통은 낙찰가의 1%에서 2% 정도를 잡습니다.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기비용, 법무비까지 다 합친 거죠. 다만 규제나 감면 여부, 오피스텔 주거용 포함 여부 같은 건 꼭 입찰 전날까지 다시 확인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 건축물 대장, 관리비 체납 내역 같은 자료는 PDF로 한 폴더에 정리해두며 잔금 내고 등기하거나 나중에 매도 설명할 때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명도 얘기를 해볼게요. 명도는 결국 협상과 시간 싸움입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보다 이사비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강제집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용 84제곱미터, 즉 24평 아파트에 짐이 가득하다면 평당 10만원, 총 24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 협상할 때는 이보다 적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에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협상이 끝내 안 되면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 240만원 외에 폐기물 처리비, 운반차, 엘리베이터 보양비, 열쇠 교체비까지 합치면 보통 300에서 350만원 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일정 지연으로 대출 이자까지 늘면 추가로 1,2개월치 이자, 즉 수백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수리는 사진에 보이는 것부터 손보는 게 원칙이에요. 문틀 긁힌 자국, 싱크 손잡이, 몰딩이나 실리콘 마감, 전등 커버, 누렇게 뜬 스위치 같은 것들, 이런 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집 상태를 확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비용은 보이는 부분만 하며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 24평이면 대략 240만원에서 48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욕실이나 주방 전체를 교체한다면 평당 40만원 이상이니까 보수 A안, 포인트 교체 B안, 전체 올수리 C안, 이렇게 3단계로 견적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공사시간도 제한적이라서 평일 주간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둬야 합니다. 이게 결국 보유비, 즉 시간 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최소 3개월은 잡습니다. 대출 이자는 잔금일부터 매도 잔금일까지 1할 계산으로 넣고 관리비 선불 여부, 전기, 가스, 기본요금, 계량기까지 전부 적습니다. 또 사진 촬영과 홈 스타일링 비용은 별도로 넣어야 해요. 러그, 쿠션, 조명 렌탈 비용 같은 게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촬영은 공사 끝나고 청소한 다음날 오전 햇빛 좋은 시간에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판매 단계로 가면 진짜 수익은 발품에서 나옵니다. 중개보수야 기본이고 대출 해지 수수료, 인지세, 등본 발급비, 열쇠 다시 만드는 비용 같은 짜잘한 돈들이 계속 들어가요. 생각보다 이런 게 쌓이면 꽤 됩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만약 내가 1년 안에 회전할 거다 싶으면 수수료가 낮고 금리가 조금 높은 상품이 낫고, 2년에서 3년 정도 들고 갈 거면 반대로 금리가 낮고 수수료가 높은 게 유리해요. 은행마다 3개월에서 6개월 유예형이나 일정 비율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까 매도 일정에 맞추면 1%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개인 명의로 단기 매도하면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2년 미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커요. 그래서 단타로는 수익이 잘 안 남습니다. 반대로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로 내려와서 훨씬 유리하죠. 다만 다주택자라면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사항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나 법인으로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낙찰받은 집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양도세 대신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로 가서 절세가 가능하고, 전용 84제곱미터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단기 매도 시 건물분 부가세가 10%까지 붙어요. 그래서 거의 수익이 안 남죠. 이런 건 장기 보유하거나 개인 명의로 풀어서 가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을 정리해보면 변수 대비비 5에서 10%를 얻고 세후 목표 이익을 넣은 다음 허용 입찰가를 역산하는 거예요. 허용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 마이너스 취득 명도, 수립, 보유, 판매비, 세금 플러스 예비비 플러스 세후 목표 이익. 예를 들어 24평 아파트 매도가를 2억 8천만 원으로 잡았고, 취득세, 등기비용, 명도 240만원, 예비비 80만원, 수리비 480만원, 보유 3개월 300만원, 판매비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합쳐서 총 비용이 약 1,800만원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세후 목표 이익 1000만 원을 더해 계산하면 2억 8천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은 2억 5천2백만 원.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금은 무조건 세후 기준으로 보고 입찰가는 역선에서 상한선을 잡는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같이 볼게요. 2024 타경 2700 원주 무실동 에듀파크 109동 18층 전용 84.93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3억 4천5백만 원이었고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2억 4천15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2억 9천22만 원, 낙찰가율은 84%였어요. 얼핏 보면 이 정도면 싸게 잘 받았네 싶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볼게요. 같은 단지 기준축 매물은 3억에서 3억 2천 정도에 나와 있고 최근 실거래가는 3억 초반대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팔 수 있느냐예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즉시 매도가를 2억 9천으로 설정해 볼게요. 이제 들어갈 비용을 하나씩 얹어 봅시다. 취득 등기비, 법무비는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명도는 점유나 짐이 있다고 가정하면 25평 기준 250만 원. 여기에 폐기물 처리나 엘리베이터 보양비 같은 예비비 50에서 100만 원을 더해야 합니다. 수리는 최소한으로 보수하는데 400에서 500만 원이 들고 욕실이나 주방까지 손대면 금액은 훨씬 올라가죠. 보유비도 있습니다. 최소 3개월치 대출이자 관리비, 전기, 가스, 기본요금을 합치면 약 300만 원이고 집 사진 촬영이나 홈 스타일링 비용까지 합치면 추가로 3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판매 과정에서 나가는 중개보수나 중도 상환수수료도 무시 못합니다. 대출 2억 3천 기준 1%면 230만 원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죠. 이렇게 합치면 확정적인 비용과 반확정적인 비용이 대략 3천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수 예비비를 조금 얹고 내가 원하는 세후 목표 이익을 넣어야 하죠. 오늘은 세후 1000만 원을 목표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허용 입찰가는 즉시 매도 가능가 2억 9천에서 총 비용 약 3천만 원 플러스 목표 이익 1000만 원 정리하면 2억 5천이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2억 9천 22만 원 상한보다 4천만 원이나 더 써서 낸 겁니다. 이러면 단타 투자 기준으로는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 유형까지 커지죠. 수리비가 200만 원만 더 들거나 매도가 한 달만 늦어도 내가 잡아놓은 예비비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책상 위에서 계산할 때는 늘 깔끔하지만 현장에서는 취득세, 등기비, 명도비, 수리비, 보유비, 중도 상한수수료 같은 게 줄줄이 튀어나오니까요. 결국 원주 무실동 에듀파크 사례는 싸게 잘 샀다가 아니라 이익이 날 구조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는 입찰가가 20명에서 30명 정도 몰리는 게 기본이라 낙찰가율이 85%에서 90%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거의 없고 리스크만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소형 아파트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세를 제대로 잡고 현장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면 빠른 매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 골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즉시 매도 가능가를 기준으로 역산을 한 다음에 상한선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선택지는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안 보는 대형 평형이에요. 대형 아파트는 흔히 팔리기 어렵다, 세금이 불리하다 이런 이유로 매매 맞습니다. 게다가 매매 사업자들은 전용 85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는 단타 매도할 때 건물분 부가세까지 내야 해서 손도 못 대요. 결국 남은 시장은 무주택자 차지가 되는 겁니다. 즉 경쟁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서도 물건 하나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도 파주 목동동 운정 센트럴빌 아파트 전용 124.8제곱미터 약 37평형대예요. 감정가는 6억 1,600만 원대였는데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4억 3,02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단 3명만 입찰해서 4억 5,460만 원, 낙찰가율 74%에 낙찰됐습니다.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안전마진. 최근 같은 평형이 5억 3천, 5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즉, 낙찰자는 최소 1억 5천 이상 싸게 가져간 겁니다. 소형 단타에서는 보기 힘든 그림이죠. 두 번째, 경쟁률. 소형 아파트였다면 최소 20명에서 30명은 붙었을 겁니다. 근데 이 대형은 단 3명만 경쟁했어요. 덕분에 74%라는 낮은 낙찰가율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매입가 4억 5천 460만 원. 여기서 2년 뒤 매도가를 보수적으로 6억 2천에서 3천으로 잡아봅니다. 매도 차익은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 여기서 취득세, 법무비, 보유비 같은 비용을 3천만 원으로 잡으면 순수익은 약 1억 3천에서 1억 4천이 남습니다. 2년 보유니까 1년 단위로 나누면 연평균 6,500에서 7천만 원 선이에요. 실투자금이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라면 연평균 수익률이 65에서 70%가 달합니다. 만약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서 6억 5천에서 6억 6천에 팔릴 수 있다면 순수익은 1억 7천에서 1억 8천, 연평균 수익률은 80%가 훌쩍 넘습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소형 단타는 잘
골라야만 그나마 수익이 나오고 조금만 삐끗하면 남는 게 없어요. 반면 대형 평형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덕분에 경쟁은 줄고 시세 대비 안전마진은 커집니다. 게다가 무주택자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후 수익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여러분 보셨듯이 경매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전마진을 챙기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경험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채널이 투자팁만 아니라 돈과 삶을 차분히 정리해가는 작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에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